남원시가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3회 일반 산업단지가 오는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입주기업 분양률이 저조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화폐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해외 입국자로 격리 해제 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방식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해소 유통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익산에 거주하는 A씨는 재취업을 위해 지난 8일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9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습니다. A씨는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지역 화폐를 두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오히려 경제 발전을 막고 있다는 주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지역 화폐 실효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진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역 화폐를 두고 벌어진 실효성 논란. 올해 전북 지역에 발행된 지역 화폐는 7,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 형태로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사용한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돈인데 어찌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고 우리는 노인 일자리 하니까 거기서도 상품권이 나오죠. 조합에서도 나오죠. 그게 그놈으로 쓰죠. 좋지. 쓰기 좋구만. 아니 주는데 그거 얼마나 쓰기가 좋아.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 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받는다는 의견과 그렇게 그다지 뭐 그렇게 효과가 큰 건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나 되나?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봐요. 받기는 받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현금 안 주고 그냥 상품권 산다고 하면 그냥 그것도 환영하고 받기는 받지만 별로 그렇게 달갑진 않다 이거지. 상품권 받았을 때. 오히려 상품권 공급량 자체가 부족해 사용하는 시민이 적어 아쉽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면 좋지 이 지역치가. 왜냐면 정음치는 정음서만 쓰니까 고창은 고창서만 쓰고 이게 좋은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점이지. 예를 들어서 정음 상품권 이것이 돌아야 하는데 말로만 하지 돌지를 않아. 안 내놔 시에서. 그리고는 뭐 인터넷으로만 사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시에치는 절대 안 들어와. 효율성이 없어요. 일부 시민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만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형제한테 당근하면 그 사람들 다 사업가 해갖고 돈 주면 그 10만원씩 벌어먹으면 100만 원 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환경에서는 강력히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거 내리고 만들어야지. 지역 화폐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화폐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론은 지금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입주기업 분양이 단 2건에 머물러 있는데요. 남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삼해면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에 달하면서 오는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삼해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입주기업 분양률이 저조해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총 면적 77만여 제곱미터 대지에 사업비 970여억 원이 투입돼 진행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9월 산업시설용지 58만여 제곱미터를 분양 임대하는 모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입주 계약과 MOU 기업은 각각 한 개 업체씩 2개의 업체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조금 입주를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10월 30일경에 10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분양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 원가를 낮춰 다른 지역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해 70%대 수준의 낮은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산단 인근 국도 17호선과 순천 완주 고속도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 KTX 전라선 등 사통발달 교통의 편리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기업 유치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일반 산업단지 분양 완료를 공약했습니다. 입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데 우리 남원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작거나 여건이 어려운 데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적게 그 3.3제곱미터당 저희가 한 32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땅값의 절반 정도까지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20만 원 안쪽으로 땅을 들을 수 있다고 보면 엄청난 경쟁력이다. 일반 산업단지 준공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과 유치 홍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전북 지역 식자재 유통기업들이 지역으로부터 외면까지 받으면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도내 복지관 내 급식 납품업체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식자재 납품을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덕진 노인복지관의 경우 올해 납품업체는 CJ 프레시웨이가 선정됐으며 2019년과 2018년에는 풀무원 푸드머스로 이 또한 대기업입니다. 양지 노인복지관 또한 3년 연속 풀무원 푸드머스로 결정됐으며 서원 노인복지관도 지난 2년 동안 지역 업체로부터 이루어지던 납품이 올해에는 풀무원 푸드머스로 변경됐습니다. 식자재 납품 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대기업이 뽑힐 수밖에 없는 입찰 조건과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도내 식자재 업체들의 하소연입니다. 도내 업체들과 대기업은 납품 단가와 다양성에서 경쟁 자체가 되지 않고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선정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산발주와 전산앱이 가능한 곳을 요구하는 등 입찰 참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점수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받는 식으로 깜깜이식 입찰이 진행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도내 식자재 유통기업들은 지역 식자재 기업 일정 구매율을 지정하거나 심사 기준을 낮추고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지역 한 식자재 기업은 기관장들이 먼저 지역 업체를 사용하면 지역 경제와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 업체 내 식자재를 몇 프로 이상 구입해야 한다는 기준과 방식이 절실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해수 유통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영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 외에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면적 해수 유통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우선 개발에 집중한 뒤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해수 유통 여부는 새만금위원회가 연말 용역 결과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초쯤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지원비 등 각종 지원금으로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870억 원, 영유아 보육료 144억 원,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330억 원 등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500억 원을 대기자금으로 준비해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7,15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천여 명이 감소한 가운데 재학생 13,000여 명, 졸업생 2,900여 명, 검정고시 35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고 성적은 같은 달 23일에 통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주택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 24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전기 요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한전 전북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등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정책에 부응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취약계층 40가구에는 600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월 평균 12,00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차 안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정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주차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와 메론, 애호박 등 7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안전 컨설팅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창군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사 노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창군 로컬 잡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9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고 절기 추분이 지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오후에는 볕이 따갑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다소 높은 만큼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도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전 기온이 많이 낮아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른 시간이나 저녁에는 체온 보호를 위해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22도, 부안 남원 23도, 김제 고창 24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전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아침까지 동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